무리뉴 감독이 파리 생제르맹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매체 RMC 스포츠에서 전한 소식에 따르면 파리는 크리스토프 갈티에를 대신할 감독을 찾고 있으며 그 대체자로 무리뉴 감독을 원하고 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매체는 무리뉴 감독도 파리 감독직에 관심이 있으며 무엇보다 파리의 루이스 캄포스 단장은 무리뉴 감독과 각별한 관계로 알려지며 선임 작업은 가속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은 파리 생제르맹은 감독 교체 외에도 주축 선수인 네이마르가 올여름 떠나는 것이 확정되면서 대규모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무리뉴 감독이 파리 생제르맹을 지휘하게 될 경우 새로운 스쿼드를 어떻게 개편할지 많은 축구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세계적인 명장이라 칭송받는 무리뉴 감독은 과거 자신과 함께한 역대 선수 베스트 11으로 손흥민을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토트넘 선수 중 손흥민이 유일했으며 해리케인조차 끼지 못했던 베스트 명단인데요. 따라서 오래전부터 파리와 끊임없이 연결되었던 손흥민의 이적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나폴리의 김민재 역시 무리뉴 감독이 원했던 선수라는 점에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은 상당히 뜨거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김민재 그리고 이강인의 여름 이적 시장 소식들 발빠른 뉴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의 명문 구단 파리 생제르맹이 올여름 대규모 리빌딩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축 선수인 네이마르와 메시의 이적이 확정되면서 음바페만 남게 될 예정인데요. 또한 최근 연패를 당하면서 최악의 경기력을 펼치며 좋지 않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준 크리스토프 갈티에 감독은 이번 시즌 리그 우승에 성공한다 해도 경질도는 상호해지로 떠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갈티에의 후임으로 현 시점 가장 유력한 감독은 무리뉴입니다. 영국 매체 더선은 파리 생제르맹과 무리뉴 감독이 협상 중이라는 소식을 전하며 빠르면 이번 여름에 취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승 청부사라 불릴 정도로 유럽 강리그에서 증명해낸 무리뉴 감독은 프랑스 리그는 정복한 적이 없다 보니 파리 감독직은 강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파리 구단주 나세르 알켈라이피 회장의 많은 투자 또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세르 회장의 엄청난 투자로 초호화 스쿼드를 갖췄음에도 아직까지 챔피언스리그 우승 타이틀을 차지하지 못한 파리 생제르맹은 올 시즌 챔스 16강에서 탈락하며 구단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결국 네이마르와 메시 같은 핵심 선수들의 대거 이탈과 함께 감독 교체까지 앞두게 된 것인데요. 이에 무리뉴 감독이 파리의 차기 감독으로 급부상하면서 파리의 영입 리스트에 손흥민과 김민재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먼저 손흥민의 경우 이미 몇 차례 파리 생제르맹 이적설이 뜬 적이 있으며 특히 파리의 나세르 회장이 손흥민의 열렬한 팬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지난 카타르 월드컵 기간을 이용해 손흥민을 직접 만나 설득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겨울 이적 시장에서 메시가 파리 측과 구두로 재계약 합의를 하며 손흥민의 파리 생제르맹 이적은 불발로 끝났지만 이번에는 네이마르와 메시 두 사람 모두 파리와 결별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수비수로 급부상한 김민재 역시 파리와 링크되고 있는데요. 스포츠키다에서 전한 소식에 따르면 메시가 파리를 떠나게 되면서 결국 손흥민 영입에 다시 도전할 것이라고 전하며 파리는 메시의 대체자가 필요한 상황이고 손흥민이 유력한 선수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파리 생제르맹에서 김민재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파리 구단 측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손흥민과 김민재의 영입을 노리고 있는데요. 무리뉴 감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토트넘 시절 손흥민과 함께한 이후 자신이 지도했던 선수 역대 베스트 11 명단에 손흥민을 선정할 정도로 특별하게 여기는 감독 중 한 사람입니다. 해당 명단에는 호날두와 드록바, 램파드와 포그바 같은 전설적인 선수들이 있다는 점에서 현재 유럽 축구계에서 손흥민의 위상이 얼마나 드높은지 잘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프랑스 스포츠 매체에서 전한 소식에 따르면 파리는 무리뉴 감독에게 막대한 투자 지원을 약속하고 있으며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을 파리의 주축 선수로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이후로 수비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무리뉴 감독 전술 특성상 오프더볼과 골 결정력이 뛰어난 손흥민의 경우 수비적인 축구로 상대를 끌어들인 뒤 생겨난 뒷공간을 이용하는 역습에 최적화되어 있다 보니 손흥민의 빠른 스피드와 양발을 활용한 슈팅 능력이 무리뉴 감독의 전술의 안성맞춤이란 것이죠. 무리뉴 감독은 토트넘에 부임하기 전부터 손흥민의 역습 능력은 세계 최고라 평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진심으로 한 말이었으며 무리뉴 감독은 토트넘 시절 케인에게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기고 손흥민을 전방으로 배치시켜 뒷공간을 터는 역습 전술을 창안했던 감독입니다. 과거 토트넘은 주전 공격수 4명을 일컬어 데스크라고 불렀지만 무리뉴 감독 치하의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케인이 주축이 되며 지금의 손케 듀오가 탄생하게 된 것인데요. 지금이야 손흥민과 케인은 굉장히 잘 맞고 온갖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지만 토트넘 초창기 케인의 탐욕으로 손흥민은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의 듀오라 불리고 있죠. 손흥민 케인 듀오를 탄생시킨 무리뉴 감독은
해당 전술에서 손흥민이 핵심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토트넘 시절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에 대해 많이들 간과하고 있지만 손흥민은 포처 유형의 선수치고는 굉장히 이타적인 유형의 연계 능력이 좋은 선수다. 손흥민은 단순히 연계 능력이 좋은 것을 넘어 함께 뛰는 선수의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다. 무결점 스트라이커라 평가받는 케인이지만 사실 스피드는 느린 편인데 매우 빠른 손흥민이 있기에 케인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손흥민은 자신에게 들어오는 집중 견제를 이용해 케인의 공간을 창출하는 축구 지능이 아주 뛰어나다. 높은 전술 이해도와 개인 능력, 그리고 팀을 위한 헌신까지 갖춘 손흥민은 정말 환상적이다. 라고 평가하며 손흥민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어느 팀을 지휘하더라도 개인 커리어를 중요시하는 선수보다 팀의 승리를 우선시하는 선수를 더 높이 평가했던 만큼 케인보다는 손흥민을 더 높이 평가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리뉴 감독은 토트넘 시절 김민재 영입을 원했지만 레비 회장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김민재와 영상통화를 몇 차례씩이나 나누며 영입을 설득했고 김민재를 토트넘으로 데려오고 싶어 했지만 구단이 도와주지 않았다고 말했죠. 그때 김민재의 이적료가 1000만 유로였는데 다니엘 레비는 그 반값인 500만 유로를 제안하며 협상이 파토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죠. 이는 올 시즌 완전히 무너진 토트넘 구단에 대한 조롱이며 그 범인으로 레비 회장을 지목한 것인데요. 레비는 이제서야 부랴부랴 김민재 영입설을 띄우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그조차도 팬들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일 뿐 실제로는 영입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민재 선수도 토트넘을 선택할 이유는 없고 말이죠. 한편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대규모 리빌딩을 선언한 리버풀의 클롭 감독 역시 수비 보강을 위해 김민재를 눈여겨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프랑스 매체 풋메르카토는 리버풀이 김민재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기 위해 나폴리에 접근했다고 전하며 김민재를 향한 리버풀의 마음은 진심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유럽 이적 시장에 정통한 벤 제이콥스 기자는 리버풀이 스카우터를 파견해 매경기 김민재 경기력을 체크하고 있으며 김민재 영입을 위한 이적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무리뉴 감독과 마찬가지로 클롭 감독 역시 손흥민과 김민재를 원하고 있는 만큼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두 사람의 영입 경쟁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손흥민과 김민재는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으며 많은 구단에서 노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강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스페인 라리가 최고의 미드필더로 급부상한 이강인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관련해 최고의 공신력을 자랑하는 마테오 모레토 기자가 전한 소식에 따르면 발렌시아 시절부터 이강인을 쭉 주시해왔던 아틀레티코 측에서는 아주 단호하고 확고하게 이강인을 영입하겠다고 결정했으며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의 승인도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대한민국을 찾아와 두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이것 역시 이강인을 무조건 영입하려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뉴캐슬을 비롯한 프리미어리그의 많은 구단에서 영입에 관심을 드러낸 만큼 아틀레티코 측은 이강인의 바이아웃 금액으로 알려진 1,500만 유로보다 더 많은 2,000만 유로의 높은 금액을 책정하며 경쟁팀을 따돌리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상 발빠른 뉴스였습니다. 유럽 축구계에서 활약하는 한국 선수들의 여름 이적 시장 소식들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진심으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